평범한 미용사로 사랑받는 딸로 살아가던 20대 여성은 하루아침에 의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갔다. 유난히 추웠던 2013년 1월 24일 오후, 대전의 한 미용실. 일을 하다 잠시 시간이 난 미용사들은 각자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그녀들의 표정엔 걱정이 가득했다. 미용사들이 연락하는 이는 동료 미용사 23살의 여성 오씨. 미용사들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는데 하루를 쉬고 난 오씨가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미용실에 오지 않아 연락하는 중이었으나 오씨와는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느낌이 좋지 않았던 미용사들은 오씨의 부모님께 이 상황을 알렸고, 평소 몸이 좋지 않은 딸을 늘 걱정하며 지낸 오씨의 부모님은 즉시 오씨가 사는 대전 지족동의 원룸으로 향했다. 그리고 당일 밤 9시경 오씨의 부모님과 일을 마친 직장 동료들은 오씨의 원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으나 대답은 없었고, 이후에도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결국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직후 현장을 찾은 구조대는 건물 옥상에서 외벽을 타고 오씨의 방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자 베란다에서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부러진 과도가 보였고 난장판이 된 방 안에서는 흐릿하게 혈흔들이 보였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처참하게 멍들어 있는 얼굴, 목과 명치 쪽에 16곳의 자창을 입은 오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고, 즉시 구조대원들의 신고로 형사들과 과학수사팀이 도착해 현장을 살피게 되는데 사건 현장은 의문스러웠다. 도어락은 멀쩡한 상태로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숨지고 난 뒤 화장실로 옮겨진 듯한 오씨는 수십 곳의 자창을 입었음에도 혈흔이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범인이 증거를 없애려 범행 후 오씨를 씻어낸 것이었고, 같은 이유로 이불과 수건 역시 모두 세탁되어 있었으며 범인은 방바닥과 화장실의 혈흔까지 모두 지운 듯했다. 그리고 범행 도구로 보이는 과도에서도 역시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금품이나 다른 물건은 그대로였던 반면 오씨의 휴대폰은 범인이 가지고 도망친 듯 했는데, 이렇듯 현장 상황으로만 봐서는 누군가의 공격으로 오씨가 숨졌다는 것만 짐작될 뿐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고, 다음 날 부검이 진행되었다. 부검 결과 오씨가 숨진 시간은 1월 22일 10시부터 24일 밤 9시 사이. 오씨의 사인은 놀랍게도 흉기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 경부 압박 질식사였는데, 이는 범인이 오씨를 숨지게 한 뒤에도 오씨를 향해 범행 도구를 수십 차례나 휘둘렀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 즉시 오씨의 주변인과 오피스텔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고, 동시에 오피스텔 주변 건물의 방범용 카메라를 통해 사건 발생 추정 시간 오피스텔에 드나든 사람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다 경찰은 오씨가 발견된 전날인 23일 자정, 오씨와 한 남성이 오피스텔에서 나왔다가 10분 정도 뒤 다시 오피스텔에 들어갔고, 몇 시간 뒤인 아침 7시경에는 그 남성 혼자만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수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 남성은 오씨와 1년 정도 교제하다 사건 발생 2주 전 헤어진 박씨. 즉시 경찰은 박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 중 박씨는 자신이 의심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방범용 카메라에 찍힌 그날은 오씨를 못 잊어서 약속을 하고 간 것이었고, 만나서 맥주를 한잔한 뒤 오씨의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나온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씨는 이렇듯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박씨를 조사하며 그의 말이 거짓일 것을 대비해 박씨의 집에서 루미놀 검사를 해보았으나 혈흔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박씨에게 추후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한 뒤 돌려보냈고, 다음날 검사 날짜를 알려주려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되질 않았는데, 이에 경찰은 박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 즉시 박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연락이 되지 않던 박씨가 유서 한 장을 남긴 채 숨져 있었는데, 유서의 내용은
경찰이면 다냐? 욕하지 마라. 정말 더럽다. 용의자로 떠올라서 고맙네요, 경찰님들. 나는 범인이 아니다. 범인을 꼭 잡아달라. 라는 등의 경찰을 원망하는 내용과 진범을 꼭 잡아달라는 내용들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박 씨의 유족은 경찰의 강압 수사를 문제 삼게 되는데, 이에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했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다며 강압 수사는 절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상황. 경찰은 자체 검찰 조사를 진행했으나 징계받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유는 조사 전 과정에 녹화된 화면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이후 수사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받은 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기에 미궁 속으로 빠질 뻔했으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감식반은 박 씨가 조사받는 동안 오피스텔의 계단 등에서 2차 감식을 벌였고, 그러다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옥탑방 손잡이 등에서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는데, 이는 국과수 분석 결과 오 씨의 혈흔이었다. 즉시 경찰은 이를 근거로 옥탑방을 수색하며 루미놀 검사를 하게 되고, 이때 옥탑방에서는 무려 30곳 이상의 혈흔 반응과 숨진 오 씨의 휴대폰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면 옥탑방 거주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대체 그자는 누구일까?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자는 20대 중반 무직의 남성 김씨. 그자는 사건 발생 초기만 해도 경찰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 있는지 등을 물으며 현장을 기웃거리는 뻔뻔한 행동을 보였기에 초기에는 의심받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이후 김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1월 29일 밤 귀갓길에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명백한 증거에도 김씨는 검거 당시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으며 뻔뻔하게 행동했고,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자가 경찰의 추궁 끝에 한 진술이었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기에 일방적인 그자의 진술만으로 사건 당일 밤을 재구성해보면 이러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1월 23일 오후 2시경 집에 있는데 누군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올라가 보니 한겨울에 짧은 핫팬츠 차림을 한 오 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몇 마디를 나눴는데 갑자기 오 씨가 자신의 집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오 씨의 집으로 가게 된 김 씨는 취업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취업은 얼굴의 흉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때 그 말을 들은 오 씨가 그러고 보니 흉악범처럼 생겼다며 웃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진 김 씨는 오 씨와 욕을 하며 싸웠고, 그러다 오 씨가 신고할 것을 염려해 김 씨는 오 씨의 휴대폰을 빼앗았는데, 이때 갑자기 오 씨가 과도를 들고 와서는 자신을 공격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화가 난 김 씨는 오 씨가 든 과도를 빼앗아 오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공격했고, 오 씨가 쓰러진 뒤에도 분이 안 풀리자 빼앗은 과도를 오 씨의 목과 명치를 향해 휘둘렀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오 씨의 목을 조여 숨지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어느 날 처음 본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집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다 그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지적했는데 이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그자의 주장을 이상하게 여긴 것은 검찰도 마찬가지. 검찰은 김 씨의 진술에 대해 피해자인 오 씨가 진술을 못하는 상황이 되자 김 씨가 멋대로 당일 밤 상황을 꾸며낸 것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 그리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걸 보면 분명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2013년 6월 재판이 열렸는데, 이때 오 씨의 아버지는 평소 짧은 옷을 즐겨 입지도 않은 딸이 한겨울에 짧은 옷차림으로 옥상에 갔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딸이 처음 본 남성을 집에 들인 것 또한 거짓이라며 울면서 김 씨의 말이 거짓임을 호소했다. 반면 김 씨의 변호사는 변명할 여지는 없지만 김 씨는 전과가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 건실하게 성장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우연히 마주친 오 씨에게 호의를 베푸려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과연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초범인 그는 범행 이전 건실하게 살아왔고 사건 이후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한다며 17년형을 선고했다. 이렇듯 하루아침에 젊은 여성이 세상을 떠난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범인 김 씨는 2013년에 17년형을 선고받았으니 만기 출소하게 된다면 2030년에 출소할 예정이다.